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브라질의 한 CF가 병원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서 가져온 검은 물체 하나를 공개하자 전 세계 280만 명이 미쳐버렸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온 루이스 안드라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이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직접 겪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저는 브라질에서 손꼽히는 CF 중 한 명이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해변가에 있는 플라마 도라다라는 제 레스토랑은 예약을 잡기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유명했거든요.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서면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왔고 저 역시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은 정말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약혼녀 클라우디아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브라질 최고의 요리 방송 3개에 정규 출연하고 있었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주방에서 보내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하다고 느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그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만 갔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주방에 들어가서 칼을 잡는데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300g밖에 안 되는 칼이 마치 3kg짜리 바벨을 드는 것처럼 무거웠어요. 처음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라고 넘어갔는데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음식을 제대로 맛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요리사에게 미각은 생명과도 같은 건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음식이 밋밋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이 제 요리를 칭찬해 주셔도 저는 도무지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클라우디아가 처음으로 제 변화를 눈치챈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루이스,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많이 야위었어요. 거울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78kg이던 제 몸무게가 어느새 65kg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얼굴은 해골처럼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주방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완벽하게 해내던 요리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파스타를 삶는 시간을 놓치거나 소스의 농도를 맞추지 못하거나 부주방장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셰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같은 요리사가 컨디션 난조로 주방을 떠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무리를 했죠. 하루에 18시간씩 주방에서 버티면서 예전의 실력을 되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무리가 계속되면서 제 몸은 더욱 빠르게 무너져갔습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드라데 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각기병과 심각한 식도염을 동시에 앓고 계시네요. 비타민 B1 수치가 정상인의 3%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각기병이라니. 19세기 선원들이나 걸리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제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아마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너무 뜨거운 음식을 자주 드신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치료비는 약 300만 헤알 정도 될 것 같네요. 300만 헤알. 우리 돈으로 6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레스토랑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거에게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한다는 말인가요? 결국 레스토랑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그날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저와 함께 10년 넘게 일해온 식구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클라우디아도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병원비 걱정을 하고 제 건강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나 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루이스, 미안해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요. 당신이 회복될 때까지 잠시 부모님 집에 가서 지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마저 제 곁을 떠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계 브라질인 친구 박 카를로스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루이스,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 내 고향에는 전통의학이 발달해 있어. 그리고 치료비도 브라질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들었어. 무엇보다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도 달래고 나중에 다시 요리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처음엔 망설였어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 치료를 받는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 언어 문제도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바카를로스가 서울에 있는 한의원을 소개해 주었고 그곳에서 한 달간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저는 가진 돈을 모두 모아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에서도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더 컸거든요. 바카를로스가 소개해준 한의원은 강남구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어요. 원장님은 60대 초반의 온화한 분이셨는데 다행히 영어를 조금 하실 수 있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미스터 안드라데, 검사 결과를 보니 상태가 꽤 심각하네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의학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병행하면서 천천히 회복해 보겠습니다. 원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오전에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를 받고 저녁에는 처방받은 한약을 달여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원 근처에 있는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점심때마다 주변을 둘러보곤 했어요. 요리사의 습성상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은 아픈 와중에도 멈출 수 없더라고요. 비록 입맛은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적어도 눈으로라도 한국 음식들을 구경하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와서 점심을 먹으러 근처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이고, 외국인이네. 어디서 왔어요? 할머니는 7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셨는데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와 몸짓으로 브라질에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브라질 축구 잘하는 나라지? 그런데 얼굴이 많이 아파 보이네. 병원 다니는 거야? 할머니의 관심 어린 시선에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타국에서 혼자 지내는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정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한의원에 다니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갑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작은 통을 하나 들고 나오셨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 몸에 아주 좋은 거야. 통 안에는 까만 덩어리들이 들어있었어요. 처음 보는 것이라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하나를 까서 보여주시는데 마늘 모양이긴 한데 색깔이 완전히 검정색이었어요. 이게 마늘인가요? 응, 흑마늘이야. 마늘을 오래오래 익혀서 만든 거지. 몸에 아주 좋아. 특히 너처럼 아픈 사람한테는 더욱 좋고. 정말 신기했어요. 마늘이 어떻게 저렇게 까맣게 변할 수 있는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좀 꺼려졌어요. 요리사로서 다양한 식재료를 다뤄봤지만 저렇게 까만 마늘은 처음 보거든요. 겉보기에는 완전히 상한 것처럼 보였어요. 할머니가 제 망설이는 표정을 보시더니 직접 하나를 까서 제 손에 올려주셨어요. 먹어봐. 단맛 나고 아프지 않아.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입에 넣고 씹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늘 특유의 매운맛이나 톡 쏘는 맛은 전혀 없고 오히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났어요. 마치 말린 과일을 먹는 것 같았어요. 어때? 맛있지? 네, 정말 신기해요. 이게 진짜 마늘인가요? 할머니는 흑마늘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생마늘을 특별한 온도와 습도에서 2주 이상 숙성시키면 이렇게 변한다는 것. 그리고 일반 마늘보다 몸에 좋은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날부터 매일 할머니 가게에 들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흑마늘을 챙겨주셨어요. 처음 며칠은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먹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뭔가 몸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흑마늘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몸이 한결 가벼운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는데 며칠 더 지나니까 확실히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식욕이었어요. 몇 달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갑자기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음식 맛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한의원 원장님도 제 변화를 알아차리셨어요. 미스터 안드라데, 얼굴에 혈색이 많이 돌아왔네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저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흑마늘 이야기를 했어요. 원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 흑마늘이요.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전통 건강식품 중 하나죠. 특히 당신 같은 경우에는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원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흑마늘에는 일반 마늘보다 훨씬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도 풍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가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하루 종일 느끼던 극심한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손발 저림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한의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결과를 보고 원장님이 정말 놀라셨어요. 이건 믿기 어려운 결과네요. 비타민 B1 수치가 정상의 70%까지 올라왔어요. 염증 수치도 많이 개선되었고 이런 빠른 회복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브라질에서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던 것이 한국에 와서 단 몇 주 만에 이렇게 좋아질 줄이야.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먹어온 거인데 몸에 안 좋을 리가 있겠니? 계속 먹어. 더 좋아질 거야. 그때부터 저는 흑마늘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한국인 지인들에게도 물어보고 알면 알수록 정말 신기한 식품이었어요. 흑마늘은 생마늘을 고온고습 환경에서 2주에서 3주간 숙성시켜 만드는 발효식품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마늘의 당분이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켜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생성된다고 했어요. 특히 S알리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생마늘보다 10배 이상 많이 생성되는데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리신이 알리티아민으로 변하면서 비타민 B1의 흡수를 크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 저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컨디션을 회복했어요. 몸무게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입맛도 완전히 살아났어요. 무엇보다 다시 요리에 대한 열정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컨디션이 회복되면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요리 경험을 쌓기로 했어요. 어차피 브라질로 돌아가도 당장 할 일이 없었고 무엇보다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서울의 여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요리는 말보다는 손으로 하는 것이니까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흑마늘을 활용한 요리들도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흑마늘의 달콤하고 깊은 맛이 다양한 요리에 정말 잘 어울렸어요. 브라질 요리와 결합시켜보니 완전히 새로운 맛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일하던 레스토랑 사장님이 제가 만든 흑마늘 요리를 맛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루이스, 이게 뭐야? 맛이 정말 독특하네. 어떻게 만든 거야? 저는 흑마늘에 대한 제 경험담을 들려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건강을 회복했는지, 그리고 이 흑마늘이 얼마나 특별한 식재료인지. 사장님이 정말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너 한국에서 흑마늘 요리 전문점을 해보는 게 어때? 외국인이 한국 전통 식재료로 새로운 퓨전 요리를 만든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의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자본금 문제가 있었죠. 그러던 중 할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루이스야, 내가 너 보니까 정말 착한 아이 같아. 그리고 흑마늘로 요리도 잘 만들고 내가 조금 도와줄게. 흑마늘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할머니는 50년 넘게 흑마늘을 만들어 온 베테랑이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가족들 건강을 위해 직접 만들어 드셨고 나중에는 작은 사업으로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로부터 흑마늘 제조법을 배우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단순히 마늘을 오래 익히는 것이 아니라 온도와 습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과학이자 예술이었어요. 마늘 선별부터 시작해서 세척, 건조, 숙성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과 기술이 필요했어요. 할머니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마늘이 타버렸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실망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나도 처음엔 수십 번 실패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했어요. 제 손으로 만든 흑마늘이 할머니가 만든 것만큼 맛있게 나왔을 때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내면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흑마늘 제조 기술까지 배우게 된 저는 브라질로 돌아갈 결심을 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떠나기 전날 할머니께서 큰 봉지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이건 내가 브라질에 가서 나눠 먹으라고 만든 거야. 그리고 이것도. 할머니가 주신 것은 흑마늘 제조에 필요한 상세한 설명서였어요. 한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번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림까지 자세히 그려놓으셨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루이스야, 너는 이제 흑마늘의 전도사가 된 거야. 브라질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음식을 알려줘.
그게 나한테 갚는 은혜야.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했을 때 클라우디아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제가 보낸 사진들을 보고 놀랐지만 직접 만나보니 더욱 놀라더라고요. 루이스, 정말 당신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클라우디아와 재회한 기쁨도 잠시, 저는 바로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어요. 흑마늘을 브라질에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처음에 클라우디아는 걱정스러워했어요. 루이스, 브라질 사람들이 검은 마늘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또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만든 흑마늘 요리를 맛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 맛은 정말 특별해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있네요. 그리고 브라질 음식과 정말 잘 어울려요.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집 한쪽에 가니 제조실을 만들고 할머니께 배운 방법 그대로 흑마늘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게 한국과 브라질의 기후 차이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배치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리우데자네이루의 유기농 시장에 작은 부스를 차렸어요. 네로 알료, 포르투갈어로 검은 마늘이라는 뜻의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상한 마늘 아닌가요? 검은색이라서 먹기 무서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직접 시식을 권해드렸어요. 한 조각을 맛보신 분들은 모두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어머, 이게 정말 마늘이에요?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네요.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떻게 브라질에서 병에 걸렸는지, 한국에서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리고 이 흑마늘이 제 생명을 어떻게 구했는지.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중년층 분들이 먼저 구매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분들이 다시 찾아와서 더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소화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만들던 양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리우데자네이루 외곽에 작은 공장을 임대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브라질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품질 검사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6개월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브라질의 유명한 건강 프로그램 사우지의 비다인 건강과 삶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흑마늘에 대한 특집 방송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전국 방송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니. 하지만 클라우디아가 용기를 북돋워 주었어요.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거예요. 방송에서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한국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특히 한국의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금도 그 할머니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이거든요. 방송이 나간 다음 주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에 수백 건의 주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인터넷 주문도 폭주했고 재고가 하루 만에 동났어요. 루이스, 이게 뭐예요? 전화가 계속 울려요. 클라우디아도 당황할 정도였어요. 저희는 급하게 생산량을 늘려야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전국 각지에서 감사 인사가 날아온 것이었어요. 제 당뇨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앓던 소화불량이 좋아졌어요. 피로감이 사라져서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한국의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말 흑마늘의 전도사가 된 것 같았어요. 사업이 성장하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문의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 남미 각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2022년 상파울루에서 열린 남미 최대 식품박람회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 잊혀지지 않아요. 저희 부스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다들 이 신기한 검은 마늘을 맛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미국의 한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와의 만남이었어요. 미스터 안드라데, 당신의 스토리와 제품 모두 정말 인상적이에요. 미국 시장에 진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 몇 달간의 협상을 거쳐 결국 미국 진출이 확정되었어요. 홀푸드 마켓이라는 프리미엄 유기농 마트 체인에 입점하게 된 거예요. 유럽 진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각 나라마다 현지 파트너를 찾아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미식 박람회에서의 일이에요.
유명한 이탈리아 셰프가 제 흑마늘을 맛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인크레디빌레.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이탈리아 요리에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 셰프와 함께 흑마늘을 활용한 이탈리아 요리를 개발하기도 했어요. 흑마늘 리조또, 흑마늘 파스타. 정말 환상적인 맛이 나더라고요. 사업이 커지면서 마케팅 방식도 바뀌어야 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전통적인 광고보다는 소셜미디어가 더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클라우디아의 제안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셰프 루이스의 흑마늘 키친이라는 이름으로 흑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영상은 제 이야기를 담은 것이었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흑마늘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을 회복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죠. 이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하루 만에 10만 뷰를 넘었고 일주일 후에는 100만 뷰를 돌파했어요. 댓글들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당신의 이야기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흑마늘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제 아버지가 당뇨를 앓고 계신데 흑마늘이 도움이 될까요? 브라질에 살고 있는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매주 새로운 레시피 영상을 올렸어요. 흑마늘 스테이크, 흑마늘 치킨, 흑마늘 샐러드. 정말 다양한 요리들을 소개했죠. 각 영상마다 수십만 뷰를 기록했고 구독자 수도 빠르게 늘어났어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도 계정을 만들어서 짧은 요리 영상들을 올렸어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흑마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커지면서 제품에 대한 과학적 검증의 필요성도 느꼈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상파울루 대학교의 식품영양학과와 공동으로 흑마늘의 영양성분 분석 연구를 진행했어요.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일반 마늘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10배 이상 높았고 특히 S알릴시스테인 함량은 20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유익한 성분들도 월등히 높았죠. 이 연구 결과는 브라질 식품영양학회지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브라질 보건당국으로부터 기능성 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의료진들의 관심이었어요.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대형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흑마늘의 효과를 임상 시험해보고 싶다고 제안해왔어요. 6개월간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흑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당 조절이 개선되었고 염증 수치도 유의미하게 감소했어요. 담당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안드라데 씨,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이 정도 효과면 충분히 의학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과학적 검증을 통해 흑마늘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어요.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흑마늘을 추천하기 시작했고 약국에서도 저희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어요.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저는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가을에 클라우디아와 함께 서울을 다시 방문했어요. 3년 만에 재방문이었죠. 그동안 할머니와는 가끔 안부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나뵐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아이고, 루이스 정말 잘 됐구나. 텔레비전에서 봤어. 너 때문에 우리 흑마늘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면서? 저는 할머니께 제가 가져온 선물을 드렸어요. 브라질에서 만든 흑마늘 제품들과 함께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를 담은 앨범이었어요. 할머니,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사진을 보시더니 감격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음식이 이렇게 세계로 나가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날 저녁 할머니 댁에서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만든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물론 흑마늘도 함께요. 그 따뜻한 밥상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앉아있다니.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루이스야, 내가 성공한 건 내 노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단순히 흑마늘을 파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 싶었어요. 우선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흑마늘 외에도 다른 한국 전통 발효식품들을 연구해서 세계 시장에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발효식품들도 흑마늘만큼이나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파울로에 연구소를 설립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어요. 또한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브라질의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식품 기부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매달 일정량의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특히 각기병이나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했어요.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교육 사업도 시작했어요. 요리학교와 제휴해서 흑마늘 요리 전문 과정을 개설했어요. 젊은 셰프들에게 새로운 식재료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이었어요. 한국의 흑마늘 농가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서 원료를 수입하기도 하고 기술 교류도 활발히 진행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예요. 2020년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던 제가 지금은 15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CEO가 되었으니까요. 현재 내로 알류는 연매출 500만 달러를 달성했어요. 브라질 건강식품 시장에서 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남미 전체로는 3%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예요. 지금까지 수만 명의 고객들로부터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그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클라우디아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고난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작년에 드디어 결혼식도 올렸어요. 한국의 할머니도 화상통화로 축하해 주셨어요.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 280만 명을 돌파했어요. 매주 새로운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흑마늘 요리를 따라 만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가끔 브라질 거리를 걸어다니다가 제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감개무량해요. 아, 그리고 올해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한국의 브라질 지사를 설립하려고 해요.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꿔준 곳이니까 그곳에서도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에필로그 검은 보석이 준 진짜 선물.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공담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에게 각기병은 분명히 재앙이었지만 그 재앙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거기서 흑마늘이라는 기적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서울 골목의 한 할머니가 외국인인 저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친절이 지금은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하는 일로 이어졌어요. 흑마늘이 제게 준 진짜 선물은 건강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이상해 보이는 것에서 기적이 시작될 수 있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한국의 작은 골목에서 만난 검은 마늘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할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흑마늘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세상에 알려주신 한국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려요. 언젠가 여러분들도 제 제품을 보시게 되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 작은 검은 덩어리 하나에 담긴 기적과 사랑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감사합니다.